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랑 관련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수업 내용은 오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번에 배웠었던 이진법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젠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수업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지금 이거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수업 내용을 다른 반과 지금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여러분 반 말고 나머지 반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업을 동일하게 기존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에게도 올려놓을게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혹시나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복습을 해야 되면 보기 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링크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우리가 OSI 7계층이라는 거 전에 언뜻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무언가 데이터나 아니면은 문자를 보낼 때 7개의 계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7개의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했는데, 그 계층들 중 가장 낮은 계층, 물리 계층, 바로 윗계층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링크층이라는 계층이 있는데요. 그 계층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활동을 해서 데이터를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래요. 그 데이터 링크층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만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오류 제어라는 걸 하고요. 두 번째로는 흐름 제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중에 오류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똑 떼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오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가장 기초적인 오류 제어 방법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층 필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층의 역할, 한 노드로부터 다음 노드까지 프레임의 전달을 책임집니다. 프레임. 여기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층에서 이야기한 비트 스트림, 비트에 쭉 나열된 것을 일부를 묶어서 제일 처음에 비트의 묶음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싶잖아? 그러면 앞뒤에 얘네들을 한 포장지를 만들어줘요. 포장지를 만들어주고 이 포장지까지 한꺼번에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프레임이라 불러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제대로 보내졌는지, 오류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층을 우리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데이터 링크 층에서는 첫 번째 노드라는 말을 하게 돼요. 노드라고 말하는 것은 발신지부터 목적지라는 뜻이 아니라 발신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은 한꺼번에 갈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이 쉬는 곳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만의 책임을 져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책임지는 거 각각을 우리는 데이터 링크층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써있는 말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데이터 계층에서 우리가 정보 단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트를 넣음으로써 다음 프레임과 우리가 구분이 되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프레임이라 이야기하고, 프레임은 보통 아래에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플래그라 부르는 앞뒤에 플래그를 붙여주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우리가 옆에 있는 거랑 구별하기 위해 있는 것을 우리가 플래그라 부르거든. 이 플래그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중요한 데이터와 이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헤더와 테일러 두 가지를 붙여줘가지고 만들어준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점점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는 일 첫 번째, 오류 검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오류 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오류라고 말하면 되게 쉬워요. 컴퓨터가 보내고 받는 거는 0과 1밖에 보내는 거 안 하기 때문에 0과 1이 서로 바뀌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오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오류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0과 1이 서로 바뀌는 건데, 0과 1이 서로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 하면은 첫 번째로는 0과 1 중에 하나만 바뀌는 거야. 요게 하나만 1로 바뀌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를 단일 비트 오류라고 해요. 하나의 비트만 오류가 생긴 거. 두 번째로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폭주 오류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요만큼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게 아니라, 필기에 한번 지워줄까? 지워주자면은 요만큼이 오류가 생겨가지고요, 요만큼이 바뀌는 거야. 요렇게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걸 우리가 폭주 오류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류를 왜 구별해 주느냐? 우리가 일단 오류라는 거를 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쉬운 이야기, 단일 비트 오류를 먼저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 개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문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폭주 오류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오류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전기 신호로 보내거든. 전기 신호에 새로운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잡음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건데요. 이 잡음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의 비트만 오류를 생기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단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 보통 한 기가비트 인터넷 뭐 그러잖아. 기가비트 인터넷이라는 걸 보통 이렇게 쓰거든. 뭐냐면은 1기가의 비트를 비트 퍼 세크란 말이야. 1초에 1기가비트만큼 보낸다는 거야. 기가라고 말하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9제곱을 뜻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의 9제곱, 100만 개의 비트를 보낸다는 뜻인데, 우리가 오류라고 말하는 건 중간에 잡음이 들어간다 했지. 쉽게 말하면 지금 제 옆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거든. 공사장 소음과 비슷해요. 공사장 소음이 아주 짧게 치고 지나가가지고 100만 분의 1개만 오류를 만든다? 굉장히 만들기 어렵겠지. 지금 소리 들리거든. 전에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은 위에 쪽에서 콘크리트들을 가지고 뭔가를 깎아내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아주 짧게 툭툭툭툭 나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건 극히 드물어요. 오류는 그래서 한꺼번에 몽땅 우리가 오류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런 오류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오류를 두 번째 정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오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검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래요. 첫 번째 오류 검출은 뭐가 있냐면은, 자, 1번 일상생활에서 오류 검출. 아래 글을 읽고 오류난 부분을 밑줄을 그어보자. 노래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는 싹쓸이라는 가수의 지난 여름 바닷가 맞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1번 글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오류 있지? 뭐가 오류일까? 바로 바닷가였지. 바닷가라 써있잖아. 바닷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우리 중학생이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요게 오류잖아. 요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요게 오류잖아. 이런 오류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 오류는 뭐 부르는 오타라 불러요. 오타. 맞잖아. 이런 오류 우리는 오타라 부르는데, 오타라는 오류는 우리가 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말이 이상하거든. 우리가 봤을 때 한글이다 영어나 그냥 예를 들어서 마우스라고 써야 돼. M-O-U-S-E 마우스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는 굉장히 찾기도 쉽고요. 일상생활에도 쉽게 발견하는 오류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돈을 꾸었지. 자, 어떠신가요? 여기에 오타가 있나요? 오타는 없죠. 오타는 없지만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지. 바로 뭐지? 여기서 돈이란 단어가 있지. 원래 문장에서 뭐였지?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였습니다. 자, 돈이라는 말과 꿈이라는 말은 둘 다 오타는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서 돈이라는 말, 그럼 같이 돈을 꾸었지? 이거 뭐야? 연대보증이야? 이상하잖아. 여기서 꿈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말해주면 되냐면 문맥상 이상한 단어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문제가 뭐냐면 문맥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맥이 이상하다는 거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냐고요? 이거 동일하게 컴퓨터에서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이런 적용하려면 먼저 프로토콜, 먼저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되거든요. 규칙을 보통 어떻게 정하냐면은 첫 번째, 오타 같은 경우에 의미 없는 비트를 만들면 돼. 내가 너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0을 보낼 때 그냥 0이라 보내고 00이라 보내고 1을 보낼 때 11이라 보낼 거야. 이것만 기억해. 0은 00, 1은 11이라 보낼 거야. 자, 받아 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았거든. 데이터 00, 11, 10, 00, 01, 00.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다. 이 데이터는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오류가 있지. 오류가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지. 어디? 00은 괜찮은데 요거 오류. 요거 오류. 오류가 있는 부분을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 얘 오류, 하나 얘 오류. 왜냐하면 없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오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 맞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잖아.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0, 1 또는 1, 0 같은 의미 없는 비트가 나오면 0, 1 또는 1, 0 같은 의미 없는 비트가 나왔을 때 이거 오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맞죠? 이제 두 번째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문맥상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문맥상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세웠다 해봐요. 우리가 0이 똑같이 여러 개 나오거나 1이 똑같이 여러 개 나오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0이 혹시나 연속 4개가 나오거나 1이 연속 4개가 나오고 또다시 0이 나오거나 1이 나올 것 같잖아. 또다시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은 여기 사이에는 서로 반대 숫자를 넣어주자라고 약속을 했다 해봐요. 0, 0, 0, 0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0이 하나 더 0이 5개 나올 거면 1, 0이라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0,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만약에 0이 5개가 나오거나 1이 5개가 나오면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맞지 않는 거잖아. 이런 것도 오류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 5개나 1 5개는 나오면은 문장이 잘못됐다니까. 0 5개, 1 5개.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오류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의미 없지만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무언가 비트가 하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이 비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복 비트라고 불러요. 중복 비트. 그래서 필기한 걸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오류를 찾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외에 어떤 비트가 있어야 된다? 추가 비트가 있어야 돼요. 이 추가 비트의 역할은 뭐냐면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 추가 비트를 다른 말로 중복 비트라고 부르고요. 이 중복 비트는 역할은 하나야. 오류를 검출하거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추가하는 거냐? 우리가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에다가 이 추가 비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수신자는 이거를 받아놓고서 이게 우리가 오류 검출이구나라는 알고 이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만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송신자가 추가하고 수신자가 제거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류만을 검출하기 위한 비트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복 비트는 송신자가 첨가하며 수신자가 제거한단 말이 그 뜻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3개의 비트를 보냈다. 그럼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데이터라 불러요.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데이터 워드, 데이터 단어고요. 이거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통째로 보고 뭐라 부르냐면 코드 워드라 불러요. 코드 워드. 그래서 코드 워드라 부르는 거는 데이터 워드에다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해준 걸 보고 코드 워드라고 부른답니다. 그냥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말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걸 봐볼까요? 표 A를 한번 봐볼까요? 표 A를 봐오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데이터 워드가 보면은 0000인데 뒤에 쪽에 0이 붙거나 1이 붙거나 해가지고 세 자리가 네 자리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잠깐 한번 봐보세요. 여기 규칙을 찾아보세요. 여기 규칙은 하나, 둘, 셋. 아주 쉽지? 2를 짝수로 만든 거야. 2를 짝수로. 자, 봐봐요. 000인데 0000, 001은 0011, 010은 0101. 우리가 뒤에다 비트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이걸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준 거야. 이거 규칙 어렵지 않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떤 짓을 해줄 수 있느냐? 오류를 검출해 줄 수 있어. 어떤 오류? 단일 비트 오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3개의 비트를 우리가 보내고 싶어. 이 3개의 비트를 보내고 싶어서 이거 한꺼번에 묶었다 해봐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오류가 생겼어. 오류가 생겨서 오류 중에 하나의 비트가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내지는 비트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렇게 보내지게 되겠잖아.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쭉 봐보면은 1의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여기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의 개수가 짝수가 나왔네?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나왔네? 이거는 오류야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단지 1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류를 검출해 줄 수 있어. 단일 비트 오류일 때. 우리가 단일 비트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폭주 오류 같이 우리가 오류가 많이 생겼다. 오류가 많이 생겼을 때는 이 오류가 짝수계로 생겼을 때는 판별이 안 되고요. 홀수계로 했을 때는 판별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먼저 알아줘야 되는 게 컴퓨터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게 오류 검출이 100% 검출되는 건 절대 없어. 오류 검출이 100%는 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류 검출이 몇십 퍼센트, 예를 들면 30%, 50%, 70%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오류를 단일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100% 오류 검출이 되고요. 우리가 폭주 오류에 대해서는 50%의 오류 검출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표 A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나?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를 검출할 수 있냐? 바로 단일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표 A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냐? 오류 검출과 오류 정정은 서로 다른 말이잖아. 정정을 할 수 있느냐는 정정이 불가능한 거야. 왜 정정이 불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오류가 났어. 뭐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됐을 수 있어. 이 네 가지가 다 잘못됐을 수 있어요. 네 개 중에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를 바꿔주면은 오류가 원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만 바꿔주면은 세 번째만 바꿔주면은 네 번째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두 다 오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원래 어떤 문장인지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 검출 가능, 오류 정정 불가능이라 불러요. 이해돼? 자, 이제 이걸 한번 반대로 가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B하고 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B라고 말하면 데이터들 0, 1, 1, 0, 1, 1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주냐? 0, 0, 0, 0, 1, 1, 1, 0, 1, 1, 1, 0. 자, 이건 뭐였지? 제일 처음이랑 규칙 똑같아요. 1의 개수 짝수계로 만들어주기. 두 번째에서는 규칙이 좀 달라요. 이번엔 0, 0, 0, 1, 1, 0, 1, 1인데 이번에는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 코드워드가 좀 길어요. 코드워드가 0, 0, 0, 0. 두 번째는 0, 1, 0, 1, 1. 세 번째는 1, 0, 1, 0, 1. 네 번째는 1, 1, 1, 1, 0이에요. 자, 이번에는 확실한 거는 하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진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오류를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단일 비트 오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르지. 단일 비트 오류. 첫 번째 문장은 단일 비트 오류 생기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는 이유. 단일 비트 오류를 만들어 버리잖아. 어떤 오류를 만들 때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한번 다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일 비트 오류 뭐 만들어 볼까? 요거 하나 단일 비트 오류 만들어 볼까? 001이 되잖아. 00은 여기 문장이 있어 없어? 없지. 요거 한번 단일 비트 오류 시켜볼까? 00 아니 뭐냐? 요거 바꿔보면은 111이 되잖아. 111도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단일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오류 검출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의 개수 짝수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쪽도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쪽도 단일 비트 오류 한번 만들어 볼게. 요거 1 하나 바꾸게 되면 위에 있는 거 0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0 하나 빠졌습니다. 0 하나 더 넣어주고요. 단일 비트 오류를 만들면은 뭐든지 1이 하나만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요것도 단일 비트 오류 시켜봐. 안 맞아. 즉 단일 비트 오류에서는 하나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단일 비트 오류는 둘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단일 비트 오류는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두 개 비트 바꾼 것도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두 개 비트. 한번 두 개 비트 바꿔볼까요? 이거 두 개 비트 바꿔봐. 뭘 바꿔볼까? 이거 두 개 비트 바꿔볼게요. 요거랑 요거 바꿔볼까? 내 맘대로 바꿔. 1, 1, 0, 0, 1. 똑같은 문장 있어요? 없지?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바꿔볼까? 요거 두 개만 바꿔볼게요. 1, 1, 0, 0, 0. 똑같은 문장 있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지금 있는 표 B는 한 개 비트 변경 시 검출 가능해요. 자, 표 B는 한 개 비트 변경 시 검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한 개 비트만 바꾸면 코드워드가 무조건 4개 아니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근데 표시는 어디 가야 되냐? 2개 비트까지 가능해요. 드디어 우리가 1개 비트가 아니라 2개 비트까지 검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걸 찾아냈다는 거지. 뭐냐면은 코드워드를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문제. 표 B와 C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을까? 오류 정정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표 B는 불가능해요. 표 B는 아무리 바꿔도 오류 검출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표 C는 오류 검출이 돼. 오류 검출. 우리가 오류 정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오류 정정 이거 되게 재밌거든. 한번 가볼게요. 잘 봐요. 자, 이거에서 한번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류를 뭘 만들어 볼까? 얘안에를 0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를 바꿔보잖아?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무언가 하나의 비트를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4개의 문장 중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떻게 바꿔도 매칭이 안 돼.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바꿔볼까? 요거 하나 바꿔볼게요. 요것도 하나의 비트만 바꿔가지고 나머지랑 맞춰봐. 요거랑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봐보면은 서로 다른 게 얘랑 얘랑 2개가 다르잖아. 안 돼. 얘랑 바꿔봐? 얘도 안 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한번 그려볼게. 얘랑 얘랑 서로 바꿔볼까요? 얘랑 얘랑 바꿔보면은 제가 2개를, 아니 하나를 바꿔서 얘가 될까? 하나를 바꾸면은 뭘 바꾸면 될까? 지금 서로 다른 게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잖아. 그럼 2개가 다르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비트에 대해서는 오류 정정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표 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 C는 2개의 비트까지 오류 검출이 가능합니다. 2개까지 오류 검출이 되고요. 표 B는 오류 정정은 불가능한데요. 표 C는 오류 정정이 1개 비트는 가능합니다. 1개 비트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2개부터는 안 돼요. 1개 비트만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2개가 바뀌게 되잖아 하면은 서로 갔다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하나까지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오류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검출하고 쓰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10번 프린트를 한번 봐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법? 좀 이상한데 우리가 오류를 한번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 찾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뭐냐면 자, 4개의 비트, 16개의 비트를 내가 상대방한테 쏜다 해봐요. 근데 이 비트를 쏠 때 있잖아. 내가 이 비트에서 추가 비트를 여기 한 줄씩을 추가 한번 해봅시다. 아래쪽으로 한 줄, 위에 쪽으로 한 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류 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 볼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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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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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다. 자, 해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나의 비트를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바꿨어. 그러면 이 문장을 내가 바꾼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이거는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왜 찾을 수가 있게 되지? 제가 아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추가했을 때 어떤 규칙을 추가했는지 보셨나요? 여기 있는 거 추가할 때는 뭐냐면은 가로로 1의 개수 짝수, 세로로 1의 개수 짝수로 맞췄거든요. 근데 하나의 비트가 오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의 개수가 홀수인 문장이 생겨요. 1의 개수가 또 홀수인 문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1의 개수가 홀수인 것을 서로 묶어보면은 하나가 이상한 게 찾게 돼요. 요게 바로 문제의 비트다라는 걸 찾게 돼요. 그게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실습, 동작 동안 밑장 빼기냐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오류를 찾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페비티 검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옛날에 사용했었던 제일 처음 오류 비트 판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페리티 검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페리티 검사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정 개수의 비트 열에서 1의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짝수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거 홀수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지. 홀수로 만들어 주어가지고 우리가 여분의 비트를 추가해서 오류를 제어해주는 제어 방식을 보고 말하고요. 가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세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가로로 하는 거는 보통 수직 페리티 검사라 해서요. 우리가 7개의 글자를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 나면은 이 8번째 1의 개수를 맞춰주는 걸 해주는 걸 수직 페리티 검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8개씩으로 해서 문장을 쭉 만들어서 세로로도 한 번 더 해줘요. 아까 해줬다시피 세로로 해서 하나를 더 해놓은 걸 보고 우리는 수평 페리티 검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하나를 붙여준 거를 1의 개수를 1개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8개 단위로 블록을 세운 다음에 세로 줄끼리 페리티 검사한 것을 아래쪽에 한 블록을 더 추가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수평 페리티 검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수직 페리티 검사, 수평 페리티 검사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는 문장보다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이 많아지고요. 이것을 해주면은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우리가 단일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의 위치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류 정정까지 가능한 오류 검사를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 수평 수직 페리티 검사라는 걸 하게 되면은 문자마다 수직 페리티 검사랑 데이터 블록에 대한 수평 페리티 검사를 동시에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고, 이걸 해주면은 무엇이 가능하냐? 첫 번째, 2개까지는 우리가 비트의 에러를 검출해 줄 수 있습니다. 2개 비트까지는 바뀐 거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 이야기해보고요. 이게 수평 수직 페리티 검사를 해서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2개의 글자를 바꿔볼게요. 얘랑 얘를 둘 다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꿔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안 맞는 문장이 생긴다는 거지. 1의 개수가 나오면은 홀수개가 나오지? 홀수개가 나오지? 또 봐볼까요? 이쪽도 홀수개가 나오지? 홀수개가 나오지. 그래서 오류를 2개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찾는 게 우리가 2개의 비트 오류까지 검출이 가능하다 했고요. 왜 이게 2개 비트냐면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쪽이 검사가 됐잖아. 같은 쪽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 같은 쪽이나 같은 행이나 같은 열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2개까지밖에 검출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서로 행과 열이 다르면은 2개가 아니라 3개나 4개까지 오류 검출 및 오류 정정까지 가능한 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검사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가? 검출할 수 있다면 방법은 2개의 비트까지 검출이 가능하고 수평과 수직 오류를 하면은 오류 항목을 찾을 수 있고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가? 정정할 수 있다는 거는 정정할 수 있고요.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1개의 비트 에러까지는 행과 열을 참고하면은 정정이 가능하며 일부는 2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행과 열이 서로 다른 쪽이었잖아. 행과 열이 서로 다르면 2개까지 되고요. 만약 행과 열이 똑같다고 하잖아. 행과 열이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한 문장 더 추가해야 되는데 1, 1, 1, 1, 0 한 문장 더 추가했는데요. 여기서 내가 임의적으로 똑같은 문장에 2개를 바꿔볼게요. 0, 0을 이거를 0,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럼 가로로는 문제가 없어. 맞지?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문제는 세로로 문제가 있겠지? 세로로 봐보면 요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봐봐요. 요거 1, 3개밖에 없지. 이쪽도 보면 1, 3개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가로로는 문제 없는데 세로로는 문제 있는 문장이 2문장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로로는 문제가 없는데 세로로는 문제 있는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어. 대신에 뭔지 몰라. 오류가 뭔지 몰라. 오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두 개의 문장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류 판별에 대해서는 한 개까지만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두 개 오류부터는 우리가 행과열이 똑같으면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류 판별 아예 못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겠지. 그래서 이게 오류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이후의 것도 수행평가랑 관련된 내용 더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지 수행평가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진법, 16진법, 10진법을 서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평, 수직, 페리티 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지를 해가지고 오류가 어디가 오류가 생겼는지 이게 오류가 있는 문장인지 없는 문장인지 판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되게 어려웠을 거고 오늘 수업 되게 오랜만에 길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수업 듣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